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효정입니다. 이번 4월달 3급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저와 함께 총평특강 진행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부터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듣기는 전체적으로 저번 달보다도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들으면 바로 답을 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선은 제가 유추형 문제를 좀 추려봤어요. 듣기 일부분에선 총 10문제죠. 10문제 중에서 요 한 문제만 유추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짝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爸爸年轻的时候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真有意思 아주 재밌으신 분이었다고 하시는데 这是真的吗? 이게 진짜예요? 라는 질문을 아이가 해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当然是真的 당연히 진짜지. 他那时候 그가 그때는 还特别喜欢 아주 좋아했었대요. 送我花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는 걸 굉장히 즐겨 하셨었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대화를 듣고선 이 그림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뭐 아빠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그때는 나에게 뭐 꽃도 선물해 줬어 라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아빠를 두고 하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내셔야 되는 이런 유추형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3부분에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선은 왜? 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라는 표현이죠. 솔직히 이것만 들어도 답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男的在说什么?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표현이 질문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여자에서 왜? 여보세요? 하는 것만 들어도 바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打电话 전화를 하고 있었다 라는 표현. 뒤에 거는 우선 너무 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할 때 쓰는 표현이다. 왜? 많이 하죠. 그 다음 26번에서도 요 앞부분만 정확히 들으셨다면 금방 답을 유추해낼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성은 의사 선생님이라는 표현이죠.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他们最可能在哪儿?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죠. 이성 어디서 부르죠? 병원에서 부르겠죠. 그래서 답은 이viện 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유추형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비교적 쉽게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는 대폭 낮춰둔 편이에요. 그리고 4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좀 문장이 길어서 제가 난이도를 살짝 올려놓기는 했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독해는 1부분은 우리가 보통 뭐 질문에 답을 찾는 형태로 가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질문형 문제는 솔직히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단어가 되게 흡사한 유형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빈칸 채워 넣기죠. 요번에 품사도 별로 그렇게 많이 겹치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단어 뜻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독해 3부분도 유추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3문제마저도 우리가 이제 중국어 3급을 갖다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단어, 한국어 뜻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유추가 되었기 때문에 유추형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쓰기 1부분이 이번에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평소에는 기본 문장 구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관용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문제나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미리 공부해 두시지 않으신 분이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직접 써주시는 그런 문제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앞과 뒤를 이렇게 살짝 유추해 봤을 때 한 단어로 봤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3급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 그런 단어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딱 봤었을 때 바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살짝 난이도를 올려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저번 달과 비교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독해 부분부터 볼 텐데요. 5문제 해서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쭉 보다 보면 질문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했다 하면은 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질문 형태부터 항상 소거를 해나갈게요. A부터 볼게요. 你怎么了? 너 왜 그래? 不舒服吗? 舒服라는 표현 언제 써요? 몸이 편안할 때 혹은 뭐 장소가 편안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죠. 상급에서는 몸에 대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관련돼서 어디가 불편하니? 라는 질문을 해준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신다면 쭉 한번 단어를 쭉쭉쭉쭉쭉 보시면은 여기는 뭐 꽃이 나와 있고요. 뭐 물 나와 있고 요거는 결혼 나와 있고 쭉 보다 보면 거리 나와 있고 쭉 보니까 렁 춥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파샤오 무슨 뜻이에요? 열나다라는 표현이죠. 열나면은 몸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我一直觉得很冷. 나는 줄곧 느꼈대요. 아주 춥다고. 그다음 可能是 아마도 发烧了. 열이 나는 것 같아 라는 표현. 적합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A가 되겠고요. 또 질문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你打算什么时候 너는 언제 结婚 결혼을 할 거니?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언제라고 질문을 했으면 나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앞을 한번 쭉 볼게요. 언제라는 표현 있나요? 없죠. 앞부분에 보통은 우리가 什么时候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뭐 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몇 월 달에 아니면 다음 달에 뭐 이런 표현으로 이어져 가는 편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对我来说 나에게 있어. 이런 표현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3급뿐만 아니라 4급, 5급 계속 나오기 때문에 对 A 来说 무슨 뜻이에요? A에게 있어. 그러면 对我来说 나에게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한테 있어서는 现在工作才是最重要的 현재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 其他的都不着急 무슨 뜻이에요? 조급해하다 라는 표현이죠. 不着急니까 기타 다른 것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 조급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아주 흐름이 좋네요. 확인차 뒤에 거 한번 단어만 쭉쭉쭉 훑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사하다, 옮기다 라는 표현이 있고 이거는 공부, 상관없겠죠. 결혼이랑은 수준, 향상되다 이런 것들. 길 나와 있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렇다면 답은 42번의 B가 정확해지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질문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这种花 이러한 종류의 꽃은 不需要太多水 필요하지가 않대요. 무엇이? 너무 많은 물이 필요가 없어. 그러나 喜欢 태양을 좋아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꽃에 대한 표현 나왔고 태양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쭉 볼게요. 타 요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 그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빠는 을 이라는 뜻이고 동사 원하사 빤 옮긴대요. 어디까지 옮긴대요? 外面 바깥으로 옮겨놓자 라는 표현이 나왔죠. 태양 좋아한다 그랬는데 바깥으로 옮기는 거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러면 답은 41번의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3번 볼게요. 你慢点 너 좀 천천히 해. 街上 街는 거리라는 상급 명사죠. 거리 위에 没有灯 등이 없어. 그 다음 太黑了 太什么什么了 정말 단골로 나오죠. 너무 뭐뭐하다. 너무 어두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길 위에 등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 라는 표현에 맞는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经过一段时间的学习 经过는 거치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거쳐서? 공부를 거쳐서. 이거 상관이 있을까요? 거리 어두운데 뭐 공부를 거치는 거랑 상관이 없겠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没事 괜찮아. 这条路 또 길에 대한 표현이 또 나왔죠. 루나, 지에나, 길,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길은 我几乎 나는 거의 天天走 매일 간대요. 不用担心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흐름이 아주 비슷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43번의 답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他现在已经 그는 현재 이미 可以用汉语 무엇을 사용해서? 중국어를 사용해서 和别人 다른 사람과 聊天了 이야기, 수다를 떨 수 있게 되었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중국어로 중국인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남은 거 한번 볼게요. 经过
지나갔대요. 거쳤대요. 一段时间的学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공부를 거쳐서 他的中文水平 그의 중국어 수준이 有了 있게 되었대요. 무엇이? 아주 큰 향상, 很大提高 아주 큰 향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중국어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래서 답은 45번의 D라는 거. 여기 보시면 한위도 중국어죠. 中文도 중국어죠. 아주 흐름이 비슷한 문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캐치해서 문장을 찾으신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해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독해 이 부분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뭐 부산지, 동산지, 양산지 이런 품사 외워주시면 중국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볼게요. 관시 무슨 뜻이에요? 관계라는 뜻을 가진 명사죠. 명사는 보통 뭐 주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상급에서는 한 요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얘가 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역으로 기억을 해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는 어떻게 읽어요? 종, 삼성이죠.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 양사 앞에는 보통 나,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죠. 뒤에는 명사 많이 붙고 잘 안 외워진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예제 하나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这个人,那个人,一个人 이런 식으로 외워두신다면 금방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뒤에는 명사 나오고 앞에는 보통 숫자도 많이 나오고 这,那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C는 찡장 부사죠. 부사는 일반적으로 앞에는 주어 나오고 뒤에는 뭐 동사나 형용사 나올 수가 있겠죠. 我经常去公园 나는 자주 간다. 어디를? 공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제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역으로 떠올리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주라는 뜻을 가진 부사구나. 그 다음 D는 注意 상급에 굉장히 많이 단골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注意는 동사로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교재에 注意感冒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注意感冒 你要注意感冒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 붙일 수 있으니까 동사구나. 역으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는 또 부사가 하나 나왔네요. 突然 갑자기라는 뜻이죠. 他突然来了 그는 갑자기 왔어 라는 표현. 그래서 이것도 주어 뒤에 서술어 앞에 동사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小时候 어렸을 때 예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따이라는 데리고 가다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따이워 나를 데리고 去公园 공원에 가서 뭐가 많네요. 동사가 엄청 많아요. 공원에 가서 왈 놀아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어 뒤에 동사 앞에 무엇이 올까요? 부사 와야겠죠. 부사 근데 두 개인데 뜻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자주 나를 데리고 일까요? 맞을까요? 아니면은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를 데리고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C. 经常 자주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 52번으로 가서 明天开会的时间 내일 회의를 여는 시간은 有变化 좀 변화가 있어. 그 다음 뒤에 볼게요. 请 부탁드린대요. 大家가 주어겠죠. 여러분. 그 다음 이런 힌트 아주 좋은 힌트가 나왔어요. 이시아는 어디 뒤에 붙어서 무슨 효과를 나타내요? 等一下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좀 기다려줘 말투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시아를 보고 앞에 동사 나와야 되는 거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다행히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请大家注意一下 여러분 좀 주의해 주세요. 회의 시간 바뀌었으니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거고요. 그 다음 53번 你知道吗? 너 알고 있니? 世界上 세상에는 一共 전부 다 합해서 有 있대요. 9000多 숫자가 나왔네요. 수에 대한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鸟 새라는 뜻이죠.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아요. 一个人 기억나세요? 그러면 양사 들어갈 자리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어야겠죠. 9000多种鸟 9,000이 넘는 종류의 새가 세상에 전부 다 합해서 있대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54번
教室里 교실 안에 怎么 어떻게 한 다음에 괄호 나오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요. 变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这么安静 이렇게나 조용하게 변했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사 앞이니까 뭐 명사, 주어로서 올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교실 안에 어떻게 관계가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마지막突然 집어넣어서 교실 안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지? 조용하게 변할 수가 있지? 이가 훨씬 더 맞죠. 그래서 답은 突然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마지막 小孩子的习惯 어린아이의 습관은요. 是好是坏 무슨 뜻이에요? 때때로 변한다는 뜻이죠. 좋게 변할 때도 있고 나쁘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跟家人的习惯 전치사 구가 나왔어요.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가족의 습관과 有 이때요 무엇이? 很大 하나 남은 关系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가족의 습관과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요건 A 그 다음 요것만 해서 关系 이런 식으로. 건 A 有关系 무슨 뜻이에요? A와 有 있다. 무엇이? 关系 관계가 있다. 요거는 뭐 사도 올라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통으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작문도 스스로 할 때 응용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A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A 有关系 해서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은 끝이 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차피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되잖아요. 요거 초반에 자리 잡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단어 외우실 때 항상 품사랑 같이 외우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한국말로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짤막짤막하게 예문 만들어서 외우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독해 3부분 볼 텐데 긴 지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A, B, C 중에 올바른 걸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요거는 항상 질문부터 볼게요. 지문이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우리가 요거 질문이 뭔지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电影中的那个女孩 영화 중에 그 여자아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자아이 나오는 부분 주의하면서 한번 볼게요. 这个电影 이 영화가 讲的是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一个左边耳朵听不见声音的女孩子的声音故事 이렇게 목적어겠죠. 讲故事는 3급, 4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따페이라고 하죠.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讲故事 같은 건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다 라는 표현. 그래서 讲故事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한 명의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게다가 우리 아까 질문에 나왔던 女孩子라는 표현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밑에 거 한번 쭉 훑어 읽어볼게요. 听说 듣자 하니 电影 영화 第一天 첫날 就卖了 팔았대요. 几百万张票. 요거는 넓고 판판한 것에는 양사죠. 몇 개의 표를 판 거예요? 몇백만 장의 표를 팔았습니다. 첫날 이렇게 많이 팔았대요. 그 다음 我们有机会 우리 기회 되면去看看吧 우리도 가서 좀 보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거는 뭐 여자아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쭉 볼게요. 해석부터 해볼게요. 아이 티아오. 티아오는 무슨 뜻이에요? 춤을 추다 라는 이합동사죠. 춤추는 걸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 언급된 적이 없었죠. B 볼게요. 左耳. 左耳은 요거 줄임말이에요. 左边耳朵를 갖다가 줄임말입니다. 왼쪽 귀가 听不见 들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답은 B가 될 거고요. C 해석해 볼게요. 很关心别人 아주 관심을 가진대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답은 B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문제 더 해볼게요. 医生认为, 认为는 동사로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사는 여기인데요. 晚饭, 저녁밥이 어떻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医生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晚饭 저녁밥은요 吃 먹는데 어떻게 먹으래요? 七分饱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饱는 형용사로 배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七分은 7 한국말로 하면 7할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배꼽에가 10이라는 숫자만큼 있다 하면은 먹는 거를 갖다가 한 7 정도만 채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七分饱是最好的 가장 좋은 것이래요. 因为 왜냐하면 晚饭吃的太多 저녁밥을 먹는데 먹는 정도가 너무 많은 건 会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不舒服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而且 게다가 对身体不好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쭉 보면은 의사가 여긴다 저녁밥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七分饱 만 하라고 했죠. 7할만큼만 먹으라고 했어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要少吃些 약간만 좀 적게 먹으세요 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거 한번 확인할게요. 要7点前吃 7시 전에 먹어라 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고요. 不能吃鸡蛋 계란 먹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없었죠. 그래서 답은 A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독해서 한 부분은 우선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쓰기 1부분 시작을 해볼 텐데 처음 형용사 수러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술어가 형용사로 나오는 걸 형용사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죠. 형용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서술어니까 앞에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중국어로 개사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해서 부, 조, 개가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这는 정말이란 뜻을 가진 부사고요. 这只熊猫 이 한 마리의 판다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총밍은 형용사로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해서 그대로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못 가져주니까 이 명사가 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주어 나오고 부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까지 해서 나열을 하면 这只熊猫真聪明 이 판다는 정말 똑똑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 수러문 오늘 진짜 다양하게 나오죠. 수러문 중에서 동사 성질을 가진 서술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의할 거 뒤에 목적어 거의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뭐 생략될 수도 있겠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 아까와 똑같이 서술어라는 것은 앞에서 부, 조, 개가 꾸며줄 수, 수식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这个地方, 이 장소는 명사겠죠. 不太는 별로 뭐뭐 않다라는 뜻의 부사. 그 다음 我对, 对는 뭐예요? 개사. 개사는 단독으로 못 나오죠. 전치사는 단독으로 못 나오고 명사랑 같이 묶인다는 거. 그렇다면 요게 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了解는 이해하다, 자세하게 알다라는 뜻의 동사라는 거. 해서 요것도 그대로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요거부터 좀 소거를 해볼게요. 또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뭐뭐에 대해, 뭐뭐에라는 뜻을 가진 명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쉬운데요. 我对这个地方 나는 이 장소에 대해.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먼저 나와야겠죠. 不太 별로 뭐하고 있지 않다. 了解 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목적어는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대로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我对这个地方 얘 계산인데요. 계산 나왔어요. 그 다음 不太 부사인데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상급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부산의 특징 중에서요. 서술어 앞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 만약 의미상 통한다면 요 자리 상관없이 부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서술어 앞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동사는 형용사 앞이기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부사는 서술어 앞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결과 보어 정말 많이 나오죠. 서술어 동사나 형용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 보통은 결과 보어는 동사 뒤에 형용사 성질을 가진 아이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我吃完了 무슨 뜻이야? 나는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完了, 다 먹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결과 보어를 쓴다는 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완료돼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러를 굉장히 많이 써줍니다. 해서 한번 쭉 볼게요. 水는 물이라는 명사고, 瓶子里 떠가 나왔네요. 떠 뒤에 명사 붙어야겠네요. 병 안에 그 다음 삐에는 변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황은 무슨 뜻이에요? 색깔에 대한 표현인데 노랗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우선 명사 여기 껴줘야 되니까 얘랑 묶어야겠네요. 瓶子里的水, 병 안에 있는 물은 变, 변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변했대요? 누렇게 변했다 라는 표현으로 결과 보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표까지 꼭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관용 구문을 할 텐데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오죠.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 꼭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A, G, O, B 해서 A 하자마자 바로 B하다 라는 표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신다 하는 표현도 이 구문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他一回家,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 한대요? 就 바로 玩游戏, 게임을 한대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他上课时, 그녀는 수업할 때 脸红, 얼굴이 빨개진다 라는 표현이죠. 얼굴이 빨개진다. 그 다음 이 나왔네요. 찌우 찾으시고 해서 얘는 붙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回答问题, 문제에 답을 하자마자 바로 어떻대요? 찌우 하나 남았죠. 脸红, 얼굴이 빨개집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A, G, O, B 형태 해서 他上课时, 그녀는 수업할 때 이回答问题, 문제에 답하면 就脸红, 얼굴이 빨개집니다. 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으실 거고요. 또 관용구문 하나 더 나왔죠. 요거는 병음이 이렇게 돼요. 위에 A, 위에 B. A 하면 할수록 B하다 라는 표현으로 얘 품사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거예요.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A나 B에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다 뭐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서술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한위, 중국어는 위에 쉐, 배우면 배울수록 위에 요이스, 더 재미있습니다 라는 표현. 예문을 외워두신다면 역으로 떠올리기 더 좋겠죠. 그래서 우선 위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고 한번 볼게요. 위에 꽈는 바람이 불다 할 때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러는 뭐 뒤에 나오면 될 거고, 外面的风은 무슨 뜻이에요? 바깥의 바람이라는 명사. 그 다음 위에 따는 형용사로 많다 해서 위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얘를 주어로 잡고 바깥의 바람이 위에 꽈 위에 따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많이 분다라는 표현. 거꾸로 뒤집으면 위에 따 위에 꽈는 좀 이상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분다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해서 답은 바깥의 바람이 위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위에 따라 점점 더 많이 분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위에도 그렇고 우리 아까 전에 했던 E, A, G, O, B 형태도 그렇고 이런 건 한번 외워둔다면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기에는 원래 이전엔 기본 문장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많았다면 이번에 관용 구문을 응용하는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쓰기 제2부분 해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단어 직접 넣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76번부터 한번 볼게요. 家里的筷子, 집안의 젓가락. 最好, 가장 좋게는 뭐하래요? 每3个月就换一次, 바꾸래요 한번. 3개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바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매 뭐 넣어야 돼요? 매 3개월마다. 매 3개월마다. 해서 요 매 3个月就换一次라는 매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77번 坐电梯的时候 엘리베이터를 탈 때 要 필요하대요. 小心脚下 小心脚下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엘리베이터를 탈 땐 발을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겠죠. 밑에 사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小心 동사 요거 마음 진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8번 我已经 나는 이미 무엇을 把空调 에어컨을 打开了 打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에어컨을 키다도 많이 나오고 뭐 TV를 키다 라는 표현도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단어로 외워두시면 바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一会儿就不热了 잠시 후면 덥지 않아질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世界上 세상에 有多少个国家 질문이네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표현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多少 굉장히 많이 쓰죠. 多少钱도 그렇고 얼마나 얼마라는 표현을 나타내죠. 그래서 多少 적을 숫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 80번 下午的足球比赛 오후에 축구 시합 你们班 너희 반是第一名吗? 무슨 뜻이에요? 얘가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네요. 너희 반은 第一名吗? 1등이니? 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第一名 요 글자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외웠다면 바로 캐치를 해내실 수 있겠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비슷하고 한자가 다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 글자를 한 번씩 보고 뜻도 한 번씩 기억을 하시면서 중국어를 한다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4급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쓰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4급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쓰기 이 부분 끝이 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차이용 칼리지 최현정 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분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저희 강남고사장 차이용 칼리지는요. 대교 소속인데 대교에서는 기업에서는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을 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어요. 이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우리 가뜩이나 시험 보러 가면 엄청 많이 떨리죠.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많이 긴장이 돼서 본 실력을 발휘를 못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 차이용관리지에서 공부도 하고 공부해서 같이 공부를 하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차이용 칼리지는요. 차이용 칼리지 이외에도 여기 HSK 시험센터에 들어가시면 전국 30여 개 고사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총평 후기 특강이 끝이 났는데 이번 시험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저번 시험을 제가 치르면서 느꼈던 거는 3급도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4급에서 끌어오는 그런 표현들이 점점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어려워지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 달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긴장을 푸셨던 분들은 긴장 꽉 다시 잡으시고 이제 4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빈 부분 열심히 채우셔가지고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못 푸신 분들도 저와 함께 총평 특강 진행하시면서 제가 이런 거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열심히 채워나가서 다음 달엔 더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5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